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일요일 주말 오후인데요.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2월 11일 금요일, 지난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크게 하락을 했죠. 2.1%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미국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자,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5% 상승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건 40년 만에 최고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떴고요. 자, 그로 말미암아서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코스피 0.87%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또한 2.04% 하락이 나왔고요. 하지만 문제는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나스닥이었죠.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이 이렇게 더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2.7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새벽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재부각된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 2월 16일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외신 뉴스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이렇게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전체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물렸다 치더라도 저점에서 굳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자기 단가 이상으로 이렇게 주식들이 올라와서 수익을 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잘 쓴 분이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도 계속 홀딩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어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6개월, 1년 이렇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중에 미국 나스닥 다시 한번 더 이 13,000포인트 이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큰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듯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에 미국 나스닥 13,000포인트 이 저점 다시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난 1월 말 저점 2600포인트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할 가능성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600대 초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터닝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2600포인트를 무너뜨리겠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600포인트 쌍바닥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반등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주가가 2600포인트 쌍바닥 부분까지 온다면 노려할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제 개인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종목이 두 개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LG이노텍 이 두 종목을 대형주 중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쌍바닥 부근에 온다면 이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노려볼만 하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그래프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애들 이 두 종목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해성 DS 그리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는 심텍 이 두 종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매수 전략 노려보겠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로봇스타, 에버리봇, 뭐 아진엑스텍, 뭐 이런 애들 뭐 저점이면 충분히 노려 볼 수 있겠죠. 뭐 로보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6,400원, 뭐 6,400원, 500원, 뭐 전저점 이런 부분에까지 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에버리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전저점 부분까지 왔죠. 13,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애들도 저점을 노리실 때 종합주가지수 저점과 함께 저점을 노려야겠죠. 자, 다음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난 2월 초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그만큼 뭐 위드 코로나의 시간이 뭐 다가왔다라는 거죠. 뭐 항공주 중에서는 뭐 대한항공, 그리고 뭐 제주항공, 자, 그리고 뭐 여행주,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인터파크, 노랑풍선, 카지노 관련주, 뭐 강원랜드, GKA, 파라다이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 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애들 뭐 다시 한번 주가 하락과 함께 저점에 오면 이런 섹터들도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날 대부분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가 뭐 시작 전에 실적 공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87% 급등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 컴투스 홀딩스가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C2X 토큰을 발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위메이드가 이 믹스에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큰 뭐 수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걸 금투스 홀딩스가 뭐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금투스 홀딩스는 토큰 발행이라는 이런 호재가 아직까지 뭐 살아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게임주를 한다면 이 컴투스 홀딩스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건 컴투스 홀딩스가 이런 토큰 발행 그리고 P2E 게임들에 대한 그런 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뭐 같은 게임주를 매수를 한다면 뭐 컴투스 홀딩스를 매수를 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중에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뭐 저점을 찍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뭐 진전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수급에 외국인들이 크게 이탈하는지 여부 뭐 거기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부분에서 터닝을 할지 여부 그런 것들과 더불어 뭐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해 나갈까라는 그런 전략 뭐 그런 전략도 함께 뭐 세워 보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주말 여러분들 다들 잘 보내시고 준비 잘 하셔서 다음 주에도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